유석준 교수님 나와 계시는데요.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 오늘 조금 자세하게 또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지난주에 네. 하다가 사실 거의 서론격에서 사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 짧은 시간에 나눈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빠르게 네. 지난주에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처음 들어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요. 간략하게 소개를 듣고 바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준비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던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반도 얘기를 못 드리고 예, 이제 맞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에 준비한 거 중에 이제 지난주에 얘기 드린 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좌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서 비난하는 게 워낙 다양하고 많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문헌들 중에 대표적인 것을 제가 두 개를 골랐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그 첫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그 네. PPT 에.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네. 거기 보면 김상구라는 사람이 쓴 다시 분노하라 라는 2012년에 처음 나온 책. 그다음에 이제 2011년에 그거 한 해 전에 KBS가 당시 이승만을 재평가한다고 하면서 그 이승만 영상을 3부작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친일 독재 찬양 방송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네네. KBS의 그런 움직임을 이제 시비를 걸던 단체에서 낸 팜플렛. 네네. 요 팜플렛과 요 책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으로 만들어서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는 좌파들의 그 비난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네네.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김상구라는 사람이 쓴 다시 분노하라라는 책에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비난하는 그 목차가 지금 5페이지에 나옵니다. 네네. 그 PPT 5페이지로 PPT를 가시면 한 5장 넘겨 주셔서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PPT 5페이지로. 네. 네, 여기입니다. 목차. 요 이제 목차를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좌파들이 어떻게 비판하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알 수 있는데 전체 지금 6장으로 돼 있는 이 책의 목차에서 지난주에 한 3장, 4장까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네, 4장까지 딱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만 잠깐 얘기를 하면 1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화려한 그 학력 이것이 조작이다. 이게 거짓말이다라는 건데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2장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돈 뜯어내는데 귀신이다. 근데 뭐 불쌍한 유학생이 그러면 네네. 어떻게 후원금을 좀 받고 그 맞습니다. 아르바해서 돈 벌고 그다음에 또 독립운동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교포들 돈을 좀 지원을 받고 한 건데 그것을 뭐 전부 사기꾼 행각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세 번째는 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뭐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옛날 조선시대 방식으로 결혼을 한번 했는데 네네. 그 결혼한 부인하고는 이제 같이 살면서 난 아들이 어렸을 때 죽어요. 그 아들이 죽으면서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래서 일제 시대에 이혼을 합니다. 네네. 그러고서 이제 독신 생활을 하다가 프란체스카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프란체스카가 나중에 영부인이 되죠. 네네. 근데 그 영부인을 뭐 이승만이 첩이하는 식으로 지금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네 번째는 한인 사회의 분열과 이승만의 역할을 해서 이제 한인 사회에서 이승만이 분열하는 이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할 때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얘기 시작은 스티븐슨이라는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변호를 해야 돼. 스티븐슨 사건이라는 사건을 변호를 교포들이 좀 해달라고 이렇게 변호하는 걸 통역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개인 사정으로 하버드에서 공부하기가 바쁘고 또 특히 지도교수인 분이 그 사건의 통역을 내가 맡으면은 지도교수의 어떤 개인적인 그 입장하고 너무 그 불편한 관계가 되니까 네네. 나는 그 사건을 못 맡겠다라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데 네네. 그것을 안 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독립운동가지만 독립운동에 관계된 모든 일에 일일이 다 관여해야 될 거는 아니잖아요. 네, 자기가 그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만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더구나 그때는 유학생 신분이니까 유학생으로서 그래도 박사학위를 마치는 공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에 맞게 나는 그럼 이 일은 하고 일은 안 하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왜 이 일을 안 했냐 그러면서 욕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하와이에서 박용만이라는 그 이승만의 동지이자 경쟁자가 있어요. 네네. 이분이 무장투쟁을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하와이라는 그 공간이 미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일본을 상대로 무장투쟁을 하면서 군사학교를 운영하겠다는 게 박용만의 생각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너 정신이 있냐? 여기 지금 미국 사회에 여기 총기를 아무나 들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만주가 아니다. 네네. 만주는 치안이 공권력이 확립이 안 됐으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공간이 그 당시 상황에서 있었는데 하와이는 미국의 영토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막 무장투쟁을 하자는 박용만의 주장을 이승만은 동의를 못하고 무장투쟁이 필요할 때가 되면은 우리 한다. 그렇지만 지금 하와이에서는 아니다. 네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박용만 그룹하고 박용만 지지하는 세력이 있었겠죠. 또 이승만 지지하는 세력이 훨씬 많았는데 네네. 그 세력 간에 갈등이 있고 뭐 서로 송사를 많이 합니다. 재판을 서로 뭐 이제 성금 낸 것을 뭐 유용했느니 그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 박용만이 문제가 더 많은데 마치 그 갈등의 모든 것이 이승만 때문인 걸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승만의 친일 행적이라고 해서 네네. 이승만이 이제 친일파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야말로 정말 얼토당토 않는 얘기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가 아닌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의 앞잡이로서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 넘기거나 네. 뭐 그런 일을 한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일진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네네. 일진회라는 단체가 이제 일제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친일 단체가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일제 시대로 넘어오기 전에 구한 말의 일진회는 이제 말하자면 그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 조선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러나 혁신하자, 바꾸자. 뭐 그런 좀 근대 애국 개몽 단체이기도 했는데 그런 단체랑 이승만이 이제 일부 관계가 있는 것을 갖고 뭐 일진회가 일본의 앞제비 단체니까 근데 이건 시대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막 하는 얘기이고요. 또 뭐 선교사들이 친일 선교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온 미국 선교사들 중에는 뭐 일본에 협력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선교사들이었고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을 때였고 네네. 그다음에 또 그 백오인 사건이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제 일제가 기독교를 탄압하잖아요. 일제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많이 아니지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많이 도와주니까 네네. 일제가 그걸 탄압하는 사건이 백오인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백오인 사건을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씁니다. 네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책 같은 것은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핍박이라는 선교사들을 일본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세력을 왜 탄압한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 기록한 것은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네네. 아주 극소수의 뭐 마이너한 거 가지고선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다 그러고 가장 결정적인 건요. 사실 일본하고 관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네네. 원래 영어로 쓴 책이고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맞습니다. 우리 지금 번역이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라는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네네. 이 김상구라는 분은 이 책이 있는 사실 자체를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서 친일파라 그러는 거예요. 이 책은 그러니까 재팬 인사이드 아웃,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까발리겠다라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역을 그래서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는 책을 하고 저 책을 보면은 1941년에 쓴 책인데 드디어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독립할 공간이 생기고 그러면 무장투쟁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무장투쟁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일본이 미국하고 싸워서 미국과 일본의 사이가 나빠질 때 우리가 끼어들 틈이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굉장히 국제정치적으로도 정확하고 앞날을 내다보는 얘기였고 또 일본의 가면을 벗기는 정도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반일적인 생각을 가진 분인데 네네.
친일 행적이라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뭐 친일파에 그다음에 일본 영사관으로도 돈을 받았는가 이게 돈을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확실하지도 않은 거를 받았다고 만들어요. 네네. 그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의 선구자 이승만이라는데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이름을 붙인 학설이 네네. 요새 이영훈 교수 같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사실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학설인데 네네. 학설이 뭐냐면 일본이 한국을 정치적으로는 억압했지만 네네. 경제적으로는 통합시켜서 우리나라 경제가 일제시대에 상당한 발전을 했다. 네네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은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 뭐 부인할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사실. 아니- 예, 무슨 사실입니다. 인구가 2배로 늘어나거든요. 일제시대 조선 후기에서 일제 36년이 끝나고 해방될 때 인구가 딱 2배가 돼요. 네네.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먹고 살기가 어느 정도 괜찮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제가 들어와서 뭐 일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뭐 호의호식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네네. 그런 사람들 말고 평균적인 한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의 질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게 사실이고 하면은 아 그런 식민지가 과거보다는 경제적으로 나아졌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근대적인 의식이나 사고나 행동 양식이 퍼져서 예컨대 네네. 반상의 구별을 없앤다거나 맞습니다. 무슨 또 뭐 전통적인 하여튼 그 좀 미신적인 것을 다 없애서 근대적인 방식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은 다 일본 식민지가 뭐 우리를 위해서 했냐 안 했냐라고 질문하기가 되게 어색한 게요. 그러면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경영을 할 때는 뭐 그런 근대적인 작업을 안 했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선진국이 후진국을 식민지 경영을 하면은 그 후진국에 있는 그 전통적인 어떤 것 중에 문제가 되는 거, 근대 사회하고 안 맞는 것은 다 정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식민 지배라는 것이 가져오는 근대 문명의 확산.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뭐 이승만이 친일 발언을 한 것이니 뭐 아유 그래서 뭐 하여튼 이 책을 보면은 너무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사소한 것을 침소봉대해서 근거도 정확하게 안 밝혀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걸 공부한 사람들은 아는데 네네. 이 김상구라는 사람 묘하게 자기가 이승만을 비난하는 포인트로 딱 뭘 하나 잡으면은 네네. 그것의 배경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 포장을 네, 해서 포장을 내보내는 해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사람들 선동하기는 좋고 아주 그런 게 이제 부분에 이승만의 친일 행적이 나와 있고 이것은 혹시 우리 이영환 우리 진행자도 아시겠지만 네네. 옛날에 왜 저 그런 영상이 있었잖아요. 뭐죠 백년 전쟁. 아, 네. 100년 네, 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 그래가지고 네네. 뭐 이승만이 뭐 하와이 조회수가 갱스터지. 엄청 높더라고요. 네. 봤는데. 그게 조회수가 지금 내가 그래서 오늘 방송 전에 검색했더니 네네네. 250만 회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이 잘못됐다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예, 예. 생명의 길이라는 이승만 생명의 길이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생명에 있는 국가로 만들어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건데 그것은 조회수가 10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5배의 화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고 맞습니다. 조회수 하나라도 올려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 100년 전쟁 보니까 어떤 유명 배우가 또 권해요. 네, 권혜요라는 유명 배우가 나레이션. 그분도 좌파 사상의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걸 한 거겠죠. 그렇죠. 아,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런 배우들도 많고 참. 근데 오늘 이제 그러면 새롭게 아니 그래서 하나 더 6장으로 나오네. 네. 뭐 두 번 쫓겨난 대통령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6장은 이게 이제 요거는 지난주에 안 했는데 안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네. 두 번 쫓겨난 대통령이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저 임시정부 대통령에서 탄핵을 1925년인가 당해서 네네네. 그리고 4.19 때 또 하야를 하게 돼서 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승만 대통령이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하게 되는 배경에는 정말 오해가 있는 것이요. 위임통치청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위임통치청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뒤에도 또 나올 텐데 그때가 우리 이제 이미 식민지가 됐을 때 아니에요. 네네. 우리가 식민지가 됐는데 장차 완전한 독립국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기간, 예컨대 5년이면 5년 강대국의 위임 통치를 받는 것도 우리가 독립의 방향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네네.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을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보내고 그것을 파리 강화회에 보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저는 왜 욕을 먹어야 될 얘기인지. 그러니까
완전히 식민지로 완전히 위임 통치로 계속 가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정한 기간 5년이면 5년의 위임 통치 기간을 거쳐서 장차 완전한 독립국이 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강대국들이 조선을 위임 통치하는 것이 지금 식민지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것을 했다고 이제 그 당시 그 임시정부 세력 안에서 이승만이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는 식으로 막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김규식이 해요. 김규식이도 똑같은 파리 강화에 똑같은 얘기를 제안서를 냅니다. 근데 김규식 얘기는 싹 빼고 이승만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당시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나기 전이에요. 직전이에요. 그 3.1운동 나기 직전의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독립을 해야 될 것이냐. 일제랑 싸워서 독립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현실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네.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강대국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일본이랑 우리가 직접 서서 이길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네네. 그래서 그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외교적인 방법으로 일본이 장차 우리를 완전한 독립국으로 인정해 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일본의 직접적인 통치 말고 강대국들이 미영 예컨대 뭐 불독 이런 나라들이 한국을 위임 통치를 좀 일정한 기간 5년이면 5년 하게 하고 우리가 독립을 하자. 네네. 아니 굉장히 합리적이고 멀쩡한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네. 근데 그것을 나라를 팔아먹은 얘기라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해요. 근데 이 탄핵의 배경에 가면요,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 당시 탄핵에. 근데 그거 자세한 거는 뭐 지금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승만 대통령이 민간인 학살을 했다 그런 얘기 또 하는데 민간인 학살을 직접 이승만 대통령이 한 적은 없죠. 네네네. 뭐 본의 아니게 이제 전쟁의 과정에서 이승만 맞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책임자로 있는 상황에서 전쟁의 특정한 국면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그것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전쟁이라는 상황은 원래 그런 거고 네네. 미국이 일본을 패망시키기 위해서 원자탄 떨어뜨렸을 때도 일본 민간인이 얼마나 죽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거 미국 보고 민간인 학살이라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승만을 비난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독교 공화국을 만든다라는 것도 큰 죄악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신앙인으로서 네네. 본인이 믿는 신앙이 뭐 우리나라의 어떤 건국 정신의 기초가 되도록 희망하는 것은 난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하다고. 비록 저는 네네. 지금 현재 기독교를 믿고 있지는 않지만 네네. 기독교 신앙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네. 불교를 믿는 분이 만약에 있으면 또 불교 사상으로 대한민국을 좀 발전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저 부분에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교수님.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종교, 네. 정신이 그 나라를 끌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유럽의 서구 문명에는 네네. 기독교가 끌고 온 맞습니다.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그게 이제 좀 좁은 시야에서 보면은 정치와 교회가 분리하게 되는 게 이제 근대 사회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구체적인 정치와 교회는 이제 분리가 되죠. 이제 중세 르네상스를 거치고 이 근대 네네.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직접 교회와 정치가 일치가 돼서 정치를 하는 것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네네네.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근대화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그렇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 권력이 정부 권력이 직접 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그 정신으로 하자. 맞습니다. 네. 아니, 예컨대 칼빈 정신 뭐 무슨 저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서구 문명의 기초다라는 거는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인데 맞습니다. 그것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것도. 그다음에 박정희를 구한 이승만도 비난하는 포인트가 되는데 이거야말로 네네.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거죠. 그나마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이 순서의 조합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 그 남노당 연루 때문에 네네. 거의 죽다 살아나잖아요. 사형 직전까지 사실 갔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을 둘러싼 그 당시 군의 그 만주 인맥, 네네. 만주 군관 인맥 이런 분들이 이제 박정희의 재주를 아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저 뭐 공산당이 아니고 형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좀 구명을 하자고 해서 이제 구명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결국 그걸 승인을 해주는데 네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정말 이게
다시 태어나는 과정에 정말 중요한 일인데 네, 그것을 또 비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네. 이승만 박정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만약에 이승만, 박정희가 그 당시 없었다.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건국을 못했을 겁니다. 이승만을 빼고 해방 전국을 생각해보세요. 김구밖에 없어요. 네네. 민족 진영에 김구는 나중에 근데 김일성한테 다 넘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무슨 하여튼 그러니까 48년 8월 10일 건국에 김구는 반대한다고요. 네네. 반대하는 이유가 이 나라 세워봐야 북한이 내려오면은 우리 끝이다. 싸움도 못하고 네, 진다. 맞습니다. 그런 나라를 뭐로 세우냐 그런 입장인 사람이 민족 지도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김구 빼고 나면 다른 지도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면 박헌영이 김일성한테 나만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좌파들이 적화를 할 수 있었는데 이승만 때문에 못했다라는 게 맺히고 맺힌 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승만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리고 맞으면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게 과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요. 네. 근데 공에 비해 과가 정말 티끌 같은데 그 티끌을 엄청나게 부풀려 가지고 지금 학생들을 속여왔고 이런 책들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면서 국부에 대한 어떤 존경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존경은커녕 뭐 네네. 천하의 잡놈으로 만들어서 지금 그런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맞습니다. 근데 네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를 직접 구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직접 그 표현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주변에서 박정희를 아는 사람들이 박정희를 살려내죠. 그리고 네네. 특히 이제 6.25 전쟁이 박정희를 살려냅니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남로당 경력 때문에 막 그 저 무기징역까지 받고 막 그러다가 네.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군사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니까 네. 이 사람이 군속이라 그러나요? 민간인 신분으로 군에서 일하는 사람. 그래서 현역으로 딱 이제 다시 복귀를 하고 네. 그 박정희야말로 전쟁 전술의 전문가니까 6.25 전쟁 때 쫙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박정희를 이제 멀쩡한 군인으로 다시 만들어내요. 워낙 군사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네네. 일본 육사 만주군관학교에서 다 뭐 1등, 2등, 3등 했던 사람이니까 네네. 그 전쟁통이 이제 생겨서 박정희가 너무 전쟁을 잘하니까 네. 쭉 승진을 해서 맞으면 6.25 전쟁이 김일성이 일으킨 6.25 전쟁이 박정희를 키워내는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이제 나중에 다 이렇게 좀 뒤에서 후광으로 다 받쳐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승만 박정희 조합으로 다른 제3세계 국가는 전부 계속 질질질 못 사는 때 정말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유일한 거예요. 나라입니다. 네, 독보적으로. 네, 그 진짜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자. 다시 그 건국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핵심을 가지고 국민혁명당이 지금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혁명당의 그런 제 1번 그 강령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박정희 정신, 이승만 정신 강조하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까 전에 그 목차에서 나와 있는 것 중에 제가 들으면서 네. 요거 이따가 질문 한번 해야 되겠다. 네네. 그 내용이 뭐였냐면요. 사실 프란체스카 여사가 네. 이 영부인이셨잖아요. 근데 네. 지금 영부인은 김정숙이라는 여자입니다. 네. 근데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 당시에 아프리카보다도 못 살던 독립군의 아내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럼요. 나이 차이도 제가 알기로 막 20몇 살 네, 막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프란체스카 여사 이 국모로서 영부인으로서 내조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독립운동하면서 돈이 있어요. 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낮에는 강연하고 뭐 어디 언론사에 원고 쓰고 하면은 그거를 이 양반이 손가락으로 다 치고 네네. 손타자로 치고 그 재팬 인사이드 아웃 원고를 네.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썼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양반이 손이 짓물렀다고 자기 그 자서전에 써요. 자기가 그 원고 치느라고 타이프라이터로 손이 짓물렀다. 그러니까 그렇게 내조를 했고 이분이 근데 아쉬운 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한국말을 잘 못해요. 뭐 어떤 좀 언어 감각이 있는 분들은 한국말을 그 정도 살면은 또 할 수 있잖아요. 요새 네네. 왜 뭐 다문화 가정에 보면 막
시집 와서 5년 10년 지나면 막 한국말 막 하는 네네네. 애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음.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서도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을 못하는 것이 저 국사에 네네. 프란체스카가 너무 깊이 개입 못하는 음. 좋은 환경이 돼요. 어. 왜냐하면 그 대통령 부인이라 그러면서 뭐 이상한 일에 계속 개입해서 인사까지 좌지우지하고 그러면 네네. 국민들 원성이 그렇죠. 문제가 심한데 심각하죠.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프란체스카에서는 아예 음. 원천적으로 개입을 잘 못하죠. 그리고 뭐 그 어려운 살림을 하느라고 뭐 양말 깊고 뭐 그런 6.25 전쟁 때 막 그 피난살이 같이 다니고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걸 보면 대통령 부인이라고 무슨 권력을 누리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고요. 그냥 맞습니다. 목숨 유지하면서 이승만 이야, 대통령이 목숨 유지. 대통령으로서의 그 활동을 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헌신적인 기여를 하죠. 네. 사실 프란체스카 여사도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예. 오스트리아 네, 오스트리아 맞습니다. 쪽 오스트리아. 집안에 굉장히 네. 부유한 가정인데 유태계 오스트리아인으로. 네, 유태계. 네. 그래가지고 그 자동차 경주하는 사람이랑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아. 카 레이서예요. 첫 네네. 그 남자가. 아, 그랬군요. 네. 근데 이혼을 하고 네. 이제 그 교육을 잘 받고 해서 영어를 잘했어요. 아마 영국에도 유학을 좀 갔다고 해서 그래서 그 제네바 회담 할 때 1931년인가 네. 거기에 통역사로 일을 합니다. 오, 프란체스카 통역사로 일을 하러 와서 네. 프란체스카는 프란체스카대로 그 이제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그 국제 기구에 통역사 일을 하러 오고 이승만 대통령 거기 이제 우리나라 독립을 호소하러 국제사회에 일본이 우리를 불법 점거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좀 빨리 정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하러 갔는데 우연히 네네. 그 무슨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무슨 호텔 식당에서 우연히 합석을 하잖아요. 아. 그래서 우연히 합석하고 이제 젠틀맨과 그 모녀가 그 프란체스카가 어머니랑 네네. 같이 왔나 봐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헤어졌는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까 프란체스카가 자던 호텔 방에 신문이 배달이 됐는데 이승만에 관한 기사가 크게 난 거예요. 예, 예. 이거 프란체스카가 너무 놀란 거죠. 어저께 우리 같이 밥 먹었던 사람인데 네네네. 이 사람이 신문에 났네 그러고 그걸 막 들고 이승만을 찾아갑니다. 너 신문에 난 거 아냐 그러면서 네. 그래서 또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관계가 이제 생기면서 참 인연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 사실 영부인으로서 아까 전에 이렇게 막 그 정치적으로 깊게 막 관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셨었는데 네. 뭐에 그렇게 나이가 한 20살 넘게 차이가 나는데 뭐에 이렇게 반해서 그래? 아 그거는 저도 네네. 사실 뭐 프란체스카 여사의 마음속으로 못 들어가 봤지만 네네. 제 생각에는 예.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막 국제적인 젠틀맨이잖아요. 네네. 굉장히 맞아 무슨 영어로 표현하고 영어로 자기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네네. 정도로 자유롭게 영어를 하는 데다가 식견이 얼마나 높아요. 유럽 사람들 수준에서도 네네. 그 당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승만 같이 보는 사람은 유럽의 학자들도 잘 네네. 없었을 거예요. 예컨대 1923년에 네네.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거에 보면은 네. 저 소련 공산주의가 뭐가 문제다라는 걸 쫙 정리해 놓은 게 네네. 지금 봐도 다 맞는 말이잖아요. 100년이 지나도. 정말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학식이 있으니까 이 카 레이서랑 혼인 살림을 하다가 네네네. 이승만이라는 인텔리를 만난 이 여자가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한국에서 뭐 아니 저 조선에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에서 왔대는데 뭐 별 돈은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뭐 눈빛은 형행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얼마나 그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내적으로 이승만 예, 예. 대통령이 그런 거에 여자들이 넘어간다며요. 넘어갔나 보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몰두돼 있는 사람한테 어떤 매력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좀 아니,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몰두하면서 예. 굉장히 네. 실력도 잘하는, 있고 예 뛰어남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넘어가니까 20살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된 거겠죠. 뭐.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 이승만 대통령 관한 책들을 보다 보니까 막 20몇 살 차이가 나면 네. 뭐 거의 뭐 장모님이랑 거의 동갑일 텐데 결혼을 해서 독립군의 아내로서 일평생을 사시다가 하와이 또 가셨을 때는 그 어디라고 하죠? 이렇게 요양원. 요양원에서도 쉴 곳도 없고
또 비용 충당이 안 돼서 거기서 일도 하시잖아요. 일을 하시면서 돈벌이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가서 완전 알그지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집문서를 하와이에 있는 분한테 주고 나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못 갚아서 그 집문서는 그 사람 갖고 있어요 지금. 참. 그 정도로 고생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동갑내기였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90살에 돌아가시잖아요. 맞습니다. 여자가 90살이었으면 이승만 대통령 내조를 못하죠. 이게 20살이나 차이가 나니까 내조를 받는 거예요. 네, 진짜 끝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을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여기 막 그 2번이나 쫓겨난 대통령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 사이로 부정선거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도 그 경무대에서 걸어 나오실 때 수많은 인파가 사실 몰려왔었고 이화장에 가면 그 담벼락에 이제 남은 여생을 편히 쉬소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함 이게 만약에 부정을 저지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기붕 일당의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을 알고 이것은 내가 내 책임인데 아랫사람이 나 몰래 이걸 했는데 그럼 내가 이거 내 책임 아니니까 요새 대통령들 같이 이거 장관이 알아서 한 거라 나는 상관없다. 꼬리 자르기 하죠.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내 잘못이다 그러면서 하야를 스스로 내가 책임을 하잖아요. 지겠다. 맞습니다. 사실은 쫓겨나기 전에 하야를 한 겁니다. 본인이. 맞습니다. 스스로 나오신 거죠. 이제 그만두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나 계속 하겠다고 버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내가 계속 할 일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독재자라는 표현이 안 맞는 거예요. 맞아요. 독재자가 하야한다고 하야하면 그게 무슨 독재자예요. 전 세계 어느 독재자가 내려오라고 내려오라 그런다고 내려오는 사람이 무슨 독재자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걸 이제 악질적으로 2번 쫓겨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 표현 안 하고 그냥 뭐 본의 아니게 아랫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잘못을 자기가 책임지도 지는 뭐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 건데 저렇게 2번 쫓겨난 대통령. 그리고 정말. 그 하와이에서 이제 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을 때 다시 또 돌아오시잖아요. 이제 운구 운구할 때 이제 그 당시 모습 그 자료 화면을 보니까요. 와 국민들이 다 하얀색 옷을 차려입고 엄청납니다. 2002 월드컵 경기할 때만한 그렇게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과 감사함, 존경심을 표현하는 모습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사실 운구 행렬 그 장안을 돌아서 이렇게 국립묘지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정말 사람들이 미워하는 독재자였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추념을 할까 맞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죠. 참 그 장면 보고서도 이렇게 코끝이 찡했었는데 독재자라는 말은 진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진짜. 정치적 명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여튼 이 이승만을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하여튼 침소봉대해서 그리고 잘한 것은 다 숨겨놓고 안 보여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중요한 책이 있는데 한 번도 언급이 안 돼. 이 2분권에서 맞습니다. 이 책을 빼놓고 어떻게 이승만하고 일본 얘기를 빼놓습니까? 근데 완전히 빼놓고 딴 얘기만 하다가 왜곡 침소봉대 전문입니다. 사실 교수님 저 재팬 인사이드 아웃 가지고도 하실 이야기가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뭐 챕터별로 한 일주일 해도 되죠. 근데 저도 보면서 이게 저 당시에 미국과 일본이 가장 사실 친할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이 너희 쳐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방파제 역할을 할게. 우리를 빨리 독립시켜라. 이 얘기를 할 때 믿어주는 미국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죠. 그리고 박영만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일본이랑 싸울 때가 아니다.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너무 좋으니까 네가 그러면은 괜히 너 미국 당국이 너 잡아가기만 한다. 왜 여기서 총 들고 왜 왔다가 하와이에서 왜 그러냐 너.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교육 사업하고 선교 사업하면서 힘을 길러야 된다. 맞습니다. 박영만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박영만이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승만은 때가 온다. 일본이 이제 저러다가 결국은 미국이랑 싸움을 한다. 맞습니다. 실제 이 책에 써놔요 그거를 이제. 이 책을 쓰고 1년도 안 돼서 6개월. 진주만 폭격 있었지 않습니까? 진주만 공격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거라는 이승만의 책이 나온 지 6개월 만에 진주만 공격을 하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니까 야 이승만이 6개월 전에 한 얘기가 실현이 되네. 이승만이 누구야 도대체?
야, 이 대단한 사람이 이승만의 주가가 상종가가 됩니다.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좌익들은. 그리고 실제 그 진주만 알래스카와 진주만 둘 중에 하나를 쳐들어올 거다. 이제 이렇게 기록돼 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알래스카가 아니고 알래스카 아닌가요? 알래스카가 아니고 일본이 네네. 하와이, 네, 하와이랑 어디 두 군데를 지목을 했던 걸로 기억을 그런가요? 하는데요. 네. 나도 정확한 건 잘 근데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진주만을 이제 쳐들어와서 이제 그 이제 서평이나 이 책을 읽고 쓴 내용들을 보니까 이 책을 읽고 나는 사실 두려움을 느꼈다. 네. 진짜로 이렇게 펄벅 여사 당시에 노벨 문학상 받으셨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와, 그런 정도로 유명하시고 참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이런 대통령이 없으시잖아요. 사실 국제적으로.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만큼 인정받는 사람이 그 이후에 지금까지 안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제일 이 독재자니 뭐니 왜곡된 역사로 치부가 되고 있는 대통령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세계적인 위인인데 우리나라에서만 아니, 근데 평가절하가 돼서. 그래서 보면 미국 그 장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했다는 기록까지 봤거든요. 벤 플리트 장군 같은 분은 이승만 대통령을 운구할 때 또 들고 오셨었잖아요. 메가더 장군도 그렇고. 참.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이승만 그 다큐 특집도 이렇게 내보냈던 걸로 돌아가신 이후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외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어떤 업적이라든지 평가가 상당히 대단한데 이거 뭐 대한민국에서는 마치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 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이거 너무 심각한 왜곡으로 빨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요 내용까지가 지난주에 이제 하셨던 얘기에서 조금 나갔습니다. 근데 또 벌써 한 40분이 지나가가지고 그 다음 얘기를 좀 빨리 하면요. 네네네. 아이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다른 책, 다른 팜플렛인데요. 요것은 아까 얘기한 그 KBS가 네네. 이제 이승만 재평가하는 영상을 만들었더니 친일 독재 찬양 방송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4월 혁명에 관련 단체가 이제 급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라는 선전을 하기 위한 팜플렛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보면 이승만의 씻을 수 없는 죄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헌정을 유린하고 언론을 탄압하여 민주주의를 압살한 죄. 근데요, 네네.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우리나라에 심은 사람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 민주주의였어요? 조선시대 민주주의 아니죠. 일제시대 민주주의 아니면은 왕이 모든 걸 이승만 다스리던 대통령이 나라였는데. 민주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맞습니다. 만든 사람한테 지금 헌정을 유린하고 언론을 탄압하여 민주주의를 압살한 죄라 그러는데 참.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으니까 네네. 뭐 운영을 하다가 조금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가 1300년대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해서 뭐 1600년대 명예혁명하고 막 몇백 년을 하고 미국 같은 나라 200년 민주주의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한지 1년, 2년, 3년 돼가지고 48년, 49년, 50년에 뭐 이승만이 헌법을 유린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린이 아니라 운영을 잘못하는 거죠. 운영을 그리고 잘못하는 이유는 네네. 가장 중요한 게 공산당이 남한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걸 하면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 막느라고 약간의 무리를 하고 그래서 맞아 민주주의를 갓난 아기 걸음을 하는 민주주의를 왜 성인 아주 잘생긴 네네. 팔등신이 걸어가는 것 같이 왜 못 걸어가게 했냐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무슨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500년 민주주의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또 내용이 있는데 두 번째 보면 뭐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을 조장 비호한 게 저것도 네. 기습 남침을 당해서 지금 나라를 간신히 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 학살을 조장 비호했다는 민간인 학살을 실제 한 사람은 김일성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저거를 학살을 조장 비호했다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럼 학살을 하고 싶어서 한 겁니까? 아니 서울 저기 뭐 인도교를 폭발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사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 때
그 큰 공을 세웠던 다글라스 맥아더 장군도 이승만 대통령과 굉장한 절친이었잖아요. 절친이고 이승만을 엄청 존경합니다. 맞습니다. 난 그런 내용들은 왜 하나도 사실 이야기. 아니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이제 알려지면 안 되니까 아예 얘기를 안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한국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조장 비호한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이 책은 다 되는데 친일파를 등용하고 반민특위를 해체해 민족 정통성을 훼손한 자 이것도 참. 친일파를 등용했다는 말이 그러면 네네. 뭐 우리 건국 내각에 친일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북한 없습니다. 건국 내각에 친일파 다 친일파입니다. 수두룩해요. 다 수두룩해요. 그다음에 이제 친일파 중에서 좀 중간급부터 하위급 친일파들은 나라를 건국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니까 쓰자라는 얘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했고 저는 그건 판단은 정확하다고. 고위급 악질 거물급 친일파는 다 배제를 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반민특위도요. 네. 반민특위의 시점을 생각하면요. 나라를 세워서 1948년 8월에 나라가 섰는데 네네. 1950년 6월에 전쟁이 나요. 만 2년도 안 된 사이에 전쟁이 나는 겁니다. 네네. 그 전쟁이라는 게 뭐냐? 공산주의가 쳐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맞습니다. 공산화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노당이 2년 동안 난리를 치고 있던 때예요. 그 난리 치고 있을 때 남노당 쪽에서 주장한 게 친일파 청산이에요. 네네. 친일파 청산하면은 이제 하위직 친일파까지 청산하면 일제시대 경찰 경력이 가진 경찰 경력을 가진 하위직 경찰들이 다 이제 쫓겨날 네네. 판인데 맞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요. 일제시대 치안 유지법이라는 게 있어서 일본 제국주의도 공산당을 불법화시켰어요. 네네 맞습니다. 공산당이 지하에서 활동하거나 지상에서 활동할 때 이 공산당하고 싸우는 전술 전략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 당시 네네. 경찰 노하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반민특위에서 이 친일 경찰을 정리하라 그러는 이유는 공산당 잡는 손발을 묶겠다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가만히 보더니 야 얘네들 잡으면 공산당을 누가 잡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산당 잡을 사람이 필요한데 공산당 니네가 친일파 정리한다고 얘네들 다 없으면 공산당이 지네 마음대로 해서 지금 대한민국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보다 안 돼서 니네 빨리 해라. 일시에 빨리 해라. 그래서 48년 9월에 반민법이 만들어지는데 예. 한 달 만에 건국 한 달 만에 그래서 49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제 반민특위가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빨리 정리해라 빨리 정리하는데 정리를 안 해요. 49년 이제 후반기부터 50년 전반기는 전쟁이 직전으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야 지금 북한이 내려올지도 모르니까 빨리 정리해서 이 친일 청산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혼란스럽고 필요한 인재들을 다 망가뜨리면 안 되니까 빨리 정리해라 빨리 정리를 안 하고 계속 질질 끄니까 나중에 해산시켜 버리잖아요 반민특위를.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네네. 이해를 안 해요.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사를 입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 하나만 가지고 딱 보면은 뭐 미진하다고 생각하죠. 네네. 미진한데 네네. 미진하지 않게 계속 갔으면은 공산당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또 이렇게 기술직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던 분들은 어쨌든 일제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분들이 기술자로 남아 있던 그럼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다 내쳤을 때 누가 피해는 일을 또 해요? 우리 국민이 네.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뻐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춥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 그냥 친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무식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좌파들이 네네. 전가의 보도를 내는 게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반공 주장하면 친일이라고 욕하잖아요. 이거 반공하고 친일이 사실 극과 극이에요 지금. 네네. 반공을 주장하면 저거 친일파라 그래요. 아,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네. 분단을 네네네. 분단을 초래하고 북진 통일을 했죠. 국민을 기만한 죄. 분단을 초래한 것은 스탈린과 김일성이죠. 맞습니다. 분단을 초래해서 남한까지 먹으려고 그러는 걸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이라도 막아줬죠. 그리고 북진 통일을 외쳤습니다. 네네. 근데 미국이 가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여튼 중국이 참전하고 그러면서 못 갔잖아요. 네네. 이게 왜 국민을 기만한 게 아니라 국민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들을 인카리지 했는데 국제적인 환경이 그게 허용이 안 된 거죠. 교수님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 통일을 계속 외쳐서 만약에 정말 북진 통일을 이루었다면 사실 아셨을 것 같아요. 이 분단되면 이게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 이거를 아시고 북진 통일을 계속 외쳤던 것 같은데. 북진 통일을 사실은 근데 네네. 미국의 협조 없이 네네네. 남한군 단독으로 북진 통일은 제 판단에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북한의 군사력이랑 우리 군사력을 그러니까
미군의 도움 없이 네네. 외국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만 비교하면 우리가 그렇게 어렵죠. 통일할 만큼 넉넉하지가 않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네네. 왜 공격을 하면은 수비하는 병력의 3배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이승만 네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레토릭으로 우리는 북진 통일 한다고 해서 네네. 미국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얻어냈어요. 아.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어 했잖아요. 예. 근데 전쟁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이제 손을 빼고 미국의 젊은이들이 여기서 이제 남의 땅에 와서 죽는 것을 막 맞습니다. 미국 여론이 반대를 하니까 네네.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승만 대통령이 니네 그냥 발 빼면 안 된다. 우리한테 줄 거 다 주고 우리가 저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든 다음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그때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안 들어주니까 거제도에 방공포로 석방을 해버리잖아요. 방공포로 석방하는 게 네네. 엄청난 사건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놀래가지고 이승만 이게 미친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사실 당선 공약 자체가 한국 정쟁을 종식시키겠다 그걸로 하고 왔는데 방공포로를 석방하면서 그 모든 게 무산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정치 생명이 아주 큰 위기를 겪으면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그때 그 외교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야말로 벼랑 끝 전술로 이승만 네네. 대통령이 미국을 상대로 그 거인을 상대로 얻어낼 거 다 얻어낸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쉬운 소리도 한 번도 안 안 하면서 했죠.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북진통일 한다. 니네 나갈 거면 우리 북진통일 한다. 끝까지 싸운다. 어, 니네가 원하는 거 하려면 우리한테 그러면 다 네네. 내놔라. 안 해. 이래가지고. 정말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또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지도자였는데 왜 자꾸 과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해서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나 보면 정치 군인을 양산하고 쿠데타의 토양을 마련했는데 이제 저게 아마 박정희의 후견 네네. 역할을 한 거 아니냐는 네네. 건데 아니 정치 군인을 양산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 뭐 정치 군인을 양산하는 책임을 질 일은 아닌 것 같고 네네. 그 당시 사회가 이승만 대통령 후반기로 가면 혼란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막 그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이제 그래서 그 젊은 장교들이 박정희를 중심으로 이제 쿠데타를 하는 건데 네네.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양산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하여간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워하다 보니까 이승만과 박정희의 잘못을 막 섞어서 구별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보편적 상식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 상식 자체가 어떻게 이걸 책으로 참 야. 그다음에 독립운동을 분열시키고 정부 네네. 수립 뒤 독립운동 세력을 탄압. 독립운동을 분열시켰다라는 말은 네. 무장투쟁 노선을 안 하고 너는 무슨 교육사업, 뭐 외교, 네네네. 언론 이런 걸로 독립운동을 하냐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네네. 내가 보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노선이 더 맞는 거고 맞습니다. 마지막에 네네. 일본이 미국이랑 싸움하면은 우리가 무장투쟁을 한다고 해서 이승만이 OSS라고 네네. 지금의 CIA 전신이죠. 음. 그 OSS 특공대의 굿펠로우라는 미군 대령하고 얘기를 미군 소령인가 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거기 집어넣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수복할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맞아 무장 세력이 우리 독립의 역할을 하게 해서 네네. 독립의 맞으면 전후 처리에 우리도 싸워서 이긴 그 프랑스 레지스탕스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네네. 이제 그 무장 투쟁을 했다라는 걸 받고 싶어 하는데 일본이 너무 빨리 지는 바람에 원자탄에 그냥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그걸 인정을 못 받아 업적이 쌓이질 않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분열시킨 게 아니라 네네. 때와 장소에 맞는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 거고. 제가 또 이게 책을 읽으면서 봤던 내용은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었잖아요. 조선이 일본 사람 한 명을 죽이면 그 한 사람 죽은 것 때문에 마을 자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렇죠.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력으로 우리가 뺏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 열심히 후위를 도모하는 쪽으로 이제 외교 쪽으로 이제 갔던 거 아닙니까? 아니 교육 그러니까요. 사업으로 그러니까 얘기를. 이승만 네. 대통령 말씀이 네네. 때와 장소를 가리면서 맞습니다.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네네.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무장투쟁하면 괜히 너 죽고 옆에 사람 다 죽고 피해만 보니까 독립하기 하와이에서 독립운동 하와이에서 어떻게 무장투쟁을 하려고 그러나 미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맞습니다. 만주는 어차피 공권력이 일본 공권력, 중국 공권력 뭐 제대로 작동을 안 네네. 합니다. 거기는 인정한다. 만주에서 하는 건 만주에서 해라 니네. 그리고 만주는 또 하여튼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하와이에서 어떻게 무장투쟁을 하냐.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싸워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 이승만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네, 이게. 다 네, 맞죠. 맞습니다. 그게 맞았던 거기 때문에요. 와, 근데 오늘 지금 일단 요것만 하고 오늘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요거면 다 됩니다. 이제. 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게 정적을 죽이는 등 정치 보복을 자행한 죄. 아니 이거 정적을 무슨 죽이는 건 얘기입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은 다 정적과 싸우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근데 저게 아마 김구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김구는 네네. 나중에 사실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것을 그런 노선의 차이 때문에 김구에 대한 이승만의 평가가 이제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예, 예. 그런 것을 두고 이제 정적을 주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김구가 이승만과 같이 계속 손을 잡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했으면 네. 사실 다음 대통령은 이승만 다음에는 맞습니다. 김구가 대통령 하는 예, 거로 예. 저는 그렇게 현대사를 보면 그렇게 읽혀요. 근데 김구는 나중에 네, 네. 50선거에 반대해요. 참여 안 네네. 합니다. 50선거에 참여해야 대한민국 건국에 이제 첫 발짝을 띄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본인 스스로 나는 그거 안 한다고 안 하는 이유는 그 유엄한 비망록이라는 데서 나오는데 북한이 지금 나라를 세워가지고 남한으로 쳐들어오면 이놈의 나라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나라 내가 맞습니다. 왜 이 건국에 참여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김구가. 그러니까 이게 해방 전과 후의 김구를 조금 다르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니 요즘에 근데 네네. 정한기 박사가 펜앤마이크에서 정규재하고 토론하는 게 있어요. 김구에 관한 것 지금 네. 시리즈가 한 5개인가 6개 나왔는데 그거 보면은 김구의 본질이 다 드러나요. 우리 그거 좀 보세요. 그거 아주 네네네. 기가 막힙니다. 그거.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불러 모시면 나 재밌을 교수님이랑 겁니다. 네, 그 같이 패널 오셔가지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네, 부정부패를 만연시키고 매판 경제를 구조한 죄. 부정부패를 이승만 대통령이 조장한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 나라가 못 자유- 사는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매판 경제를 구조화했다는 게 지금 그 매판 경제가 구조화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이 된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미국과 일본과 경제를 개방을 해가지고 열심히 해보니까 그 못 살던 나라가 지금 세계 10위권의 경제가 돼서 저 매판 경제라는 말 저거 좌파들이 매일 전형으로 쓰는 말인데요. 저게 이제 개방 경제 하지 마. 네네. 개방 경제를 비판하면서 북한같이 쇠국 자기들 영역 안에서 다른 나라랑 교류하지 않고 그런 경제 자립 경제를 해야 돼. 좋게 말하면 자립 경제인데 아니 근데 홍선대원 군이 세국 정책 펼치다가 나라가 완전히 그러니까. 퇴보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도 이런 얘기를 막 쓰고 아직도 있다는 저렇게 게. 하고 있어요. 야, 참 아직도 정말 저러고 놀랍습니다. 이게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분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와, 참. 이 팜플렛도 뭐 네네. 저런 얘기를 가지고 이승만을 계속 비난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그 사실 오늘도 교수님께서 준비해 오신 내용이 사실 한 장 더 나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니 네네. 아, 좀 많이 나갔나요? 예. 뒤에 얘기는 네네. 앞에 얘기에 이제 좀 부연인데 예, 예. 이 정도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다. 아, 예. 저희가 만약에 내용이 좀 부족했다 싶으면 다음 주에도 연장해서 하고요. 아니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네. 교수님 모시고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댓글 제가 쭉 읽으면서 방송을 들었는데요. 교수님 강의가 너무 재밌다고 하시는 아이고. 분들 많고 또 너무 귀한 강의 그리고 연대 강의를 공짜로 듣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교수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우리 이영환 PD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들으니까 저도 용기 백배하고 격려가 많이 됩니다. 사실 저는 연대 강의에서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2년 전이 됐네요. 벌써 그 일제 시대에 관해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아직 그 사건이 후유증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그때 강의실에서 하는 얘기나 지금 여기 노아라 TV에 나와서 하는 얘기나 사실은 제가 20년, 30년 동안 연세대학에서 강의하면서 하던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좀 현대사에 왜곡돼서 잘못 알려진 부분을 좀 바로잡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네. 이영환 PD하고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유적준 교수님 모시고요. 매주 이렇게 좌파들의 왜곡된 역사관을 깨부수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유적준 교수님 모시고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이후에도요. 국민혁명당 당원 모집을 위한 1000만 조직 실시간 가입 방송이 진행되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의 좋은 정보들을 그냥 나 혼자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주변에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하고 왜곡된 역사에서 올바른 역사로
진실로 진리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